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기계화 사단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올라프 크루파라고 해요. 20대가 되자마자 자원 입대로 폴란드 육군에 입대해 현재 장기 직업군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저는 현재 벨로루시 북동부 국경을 책임지고 있는 16기계화 사단에서 한국 K 전차를 운용하는 보직을 맡고 있고 현재는 부대에서도 꽤 높은 계급으로 근무하고 있을 만큼 폴란드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자로서 자원 입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저는 군에 오랜 기간 헌신하셨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군인들의 진중한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고 어렸을 때부터 군인에 대한 꿈을 키워왔기에 자원 입대 병사 기본 생활이 끝나자마자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직업 군인으로 장기간 재직하고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토록 폴란드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았을 때를 경험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3년 전부터 작게 훈련이나 대규모 연합훈련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저는 계급 특진을 무려 3번이나 이루어냈고 사단 내에서 특히 한국에서 수입한 K나 K9 전자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보직을 부여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대 내 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수 없어 정확한 보직이나 근무지를 말씀드리지는 못하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군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하면서 결혼에도 성공해 아들 둘의 딸 하나를 낳은 저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정을 이루었고 이런 저의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산 K 전차와 K 구자주포가 대량으로 폴란드에 수입됐기 때문에 한국군의 운용평가서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 재고 파악을 위해 한국으로의 출장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는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폴란드에서 많은 양의 무기를 한국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첩대 차원의 출장이었고 저는 부대의 허락을 받아 가족들을 대동하고 여행 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나라에 헌신하며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기에 단 한 번도 가족들과 시간을 내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고 하나 있는 딸아이가 한국 출장 일정이 잡혔을 때부터 가족 모두 한국으로 여행 가는 게 자신의 꿈이라며 매일같이 설득했기에 어렵게 상부에 결제를 올렸더니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오라면서 선뜻 결제를 해주었죠. 자신의 소원을 이룬 딸은 잔뜩 신이 나서는 자신이 한국으로의 가족 여행 일정을 직접 짜보겠다면서 저보고는 그저 돈만 내면 된다라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무려 일주일이라는 기나긴 여행 시간 동안 해외로 떠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저는 한국으로 출발하기도 전부터 염려가 앞섰습니다. 한국에서 제조한 우수한 K 전차나 K 구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지만 아직 휴전 상태인 한국이 치안도 위험하다고 알고 있었고 가끔씩 미사일도 발사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군인인 제가 가족들을 안전히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특히나 직업군인으로 살아온 저에게 한국처럼 불안한 지역으로의 가족 여행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의 여행 당일달에 한국 여행 가이드를 받아 한국 인천공항에 들어선 순간 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국의 공항은 폴란드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크기를 지니고 있었고 그것에 더해 국가의 출입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항이 너무나 삼엄하게 검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을 입국 심사해준 한국의 공항관리직 직원은 저의 군인 신분을 확인하더니 비상사태에 대비한 피난시설 연락처들을 저에게 알려주었고 저는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에서부터 한국이 절대 후진국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었죠. 가끔 업무 때문에 일본에 다녀왔던 것이 전부였다고 하나 일본의 공항 근무직 직원들은 제가 폴란드의 군인 신분임을 알자 저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며 엎드려 제압하고는 몸수색을 했었던 상황과 한국의 공항은 차원이 다른 분위기였죠. 한국에서는 그저 짧은 터널로 된 입국 스캐너를 통과하기만 하면 모든 몸수색이 끝났고 그곳에 있었던 한국인 직원분들의 친절함에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행복한 웃음이 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딸은 한국에 도착하자 저의 모의훈련 출장지가 있는 곳을 고려해 파주시를 기준으로 여행 방침을 잡았다면서 한국의 고속철도인 KTX를 탑승한 뒤 가족 모두가 파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근데 딸은 똑똑히 파주가 한국에서는 살짝 변두리 지역에 있는 도시라고 했으나 기차를 타고 하차한 역은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최대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바르샤바보다 훨씬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보였고 마치 게임 세상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도시 전체가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죠. 특히나 서울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오면서 더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은 그 누구도 저희 가족이 앉고 있던 기차 자리를 훔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는 지상철이 주요 교통수단인데 그곳에서는 매번 상주하고 있는 일부 범죄 조직들이 자신들이 지하철의 탑승구를 감독하고 있으면서 자리를 앉는 것과 떠나는 것에 돈을 걷어가기 일쑤였는데 한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법한 사람들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예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간편하게 딸이 예매해준 한국의 기차 자리에 앉아 눈앞에 있는 TV를 보거나 창밖의 풍경을 즐기며 이동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 놀랍게도 기차 내부의 냉난방 시설은 한국이라 하는 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풀가동되고 있었죠. 폴란드도 물론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은 맞지만 한국은 그러한 의미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특이한 나라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행신역에 도착한 저희 가족은 딸의 가이드대로 한국의 유명 음식인 돼지갈비를 먹기 위해 근처 시내를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길거리에는 의심스러운 점들이 보이더군요. 정말 10분 간격으로 제 눈에는 경찰서는 물론 소방서와 병원, 심지어는 행정기관과 연관된 건물들이 다수 보이기 시작했고 치안시설들이 거리 전체 곳곳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함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폴란드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치안이 다소 괜찮은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폴란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로서는 저 스스로가 군인임에도 으슥한 밤거리를 걸을 때는 언제나 사람이 몰리는 곳으로 걸어 다니면서도 제 소지품을 모두 손에 쥐고 걸어야 할 수준인데 한국에서는 보이는 모든 한국인들은 그저 자유롭고 평안하게 길거리를 걷고 있을 뿐이었죠. 그 누구도 급작스레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그들은 너무 태연하게도 그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굉장한 환경에서 자리 잡아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었죠. 특히 병원이 많다는 사실은 그만큼 몸이 아프더라도 언제 어디에나 비상 상황에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 비해 후진국처럼 느껴지는 폴란드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었어요. 특히 폴란드의 군대에서 병사들을 데리고 훈련을 하다 보면 드문드문하게 큰 사고가 났던 경험이 많았지만 가까운 곳에 군병원도 존재하지 않아 후속 치료를 늦게 지시할 수밖에 없던 경험이 있던 저로서는 이러한 한국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들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폴란드에 살아가고 있는 저나 저희 가족들은 한국의 이러한 환경이 너무 놀랍고 신기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상과도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나라가 가진 기술력과 선진의식이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같이 맛있는 돼지갈비를 먹고 나온 저희는 또다시 딸이 미리 계획해놓은 한국 여행 가이드대로 인천에 있는 한 해수욕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겨울 날씨가 끊이지 않은 차가운 봄이라고 했으나 딸은 한국의 인천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 대규모 상륙 작전을 했던 곳이라며 아빠에게도 도움이 된다면서 가족 전체를 이끌고 해수욕장으로 걸어가게 되었죠. 특히 저는 드디어 한국에서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에 점점 설레기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태어난 나라인 폴란드에서는 북부 쪽에만 바다가 있는 나라라서 바다를 쉽게 볼 수 없는 나라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바다를 감상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것인지 그저 아무런 입장료도 내지 않고 단순히 걸어가기만 하면 언제 어디에나 계절에 문제될 것 없이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바다로 걸어가면서도 딸에게 몇 차례나 입장료를 내지도 않고 그곳에는 돈을 뜯어내려는 범죄 무리도 없는 게 사실이냐고 물어보았고 딸은 그러한 저의 질문에 마치 꼰대 같다는 웃음을 보이더니 이제 그만 폴란드에서의 틀에 박힌 생각은 한국에서는 잊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멀리서부터 지평선이 보이는 바다를 구경하며 서서히 바다로 가까이 다가가게 된 저는 눈앞에 전개된 인천의 푸른빛 바다에 이 드넓은 바다를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는 것에 연속적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해수욕장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했었는데, 인천의 해수욕장에는 한눈에 보아도 기막힌 수의 한국인 군인들이 줄을 지어 이동하고 있었고, 대체 무엇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인데요. 군인 생활을 꽤 오래 해본 저로서는 이러한 단체 훈련이 정확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과 낮에 훈련을 수행하는 군인들 모습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시민들의 모습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폴란드에서는 통상적인 군부대 훈련을 진행하더라도 병사들이 대다수 통제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러한 야외 훈련 도중에는 도로를 훼손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해수욕장 먼 곳에서 한국인 군인들의 훈련을 하는 모습에 감탄을 하고 있던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는 가족들의 말도 무시한 채 그 경이로운 광경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에는 제가 폴란드에서 군대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던 해상용 장갑차는 물론 2016 다연장포에 수십 대나 되는 전차들이 때를 지어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눈에 보아도 대단하게 비싼 장비로 알고 있고, 한 번 훈련을 실시하게 될 때마다 천문학적인 정비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라서 폴란드에서는 소규모 작전만 실시하는데, 한국에서는 대규모 장비들과 수없이 많은 병사들과 장교들까지 바다 근처로 이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저 같은 외국인이 그러한 광경을 보고 있어도 훈련을 통제하는 얼굴을 검게칠한 한국인 간부들은 안전을 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해달라는 간단 명료한 말만 할 뿐, 제가 구경을 하는 것에는 그 어떠한 압박도 하지 않았는데요. 폴란드에서 15년 이상 군대 생활을 해온 저였다고 하나 한국의 실정과 같은 훈련을 보고 있으니 제가 근무해오던 폴란드가 얼마나 형편없는 국방력과 기술력을 지니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평소에 사단 내에서 병사들과 같이 그저 스스로가 기막힌 대규모 훈련이라고 자부했었던 사격 훈련만 반복하던 저에게는 그날 한국의 한 인천 해수욕장에서 볼 수 있었던 장갑차가 동반된 미친 것 같은 실전 훈련은 해병대 제가 한국이라는 굉장한 나라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죄책감마저 들게 만들었습니다. 어이없는 표정으로 한참을 한국 군인들의 훈련 장면만을 바라보는 저의 모습에 전투복을 입은 군인이 매우 친숙하던 저의 아들들과 딸도 저와 함께 한국 군인들의 대규모 이동훈련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고, 저처럼 작은 감탄사들을 말하면서 폴란드랑은 정말 많이 다르긴 다르다는 말만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던 중 어느 중년의 한국인 분께서 음식점에서 나오시더니 저에게 혹시 군인이냐는 말과 함께 자신 또한 인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꽤 오랜 세월 군인으로 근무했다면서 저에게 악수를 요청하시더라고요. 한눈에 보아도 저보다 체격이 훨씬 크고 살아있던 눈빛을 갖고 있던 그 중년의 한국인은 몇 년 전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전역을 했다고 했고, 한국말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해 아주 짧은 대화로 그가 갖고 있는 한국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폴란드의 얄팍한 군인 정신들을 비교해 생각해 보면서 탐복하고 있는 저 스스로의 모습에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을 했으나 어떤 순간부터는 저보다 더 진지한 눈빛으로 한국 군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렇게 짧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파주에서의 출장과 가족 여행을 마무리 지은 저희 가족은 폴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한국 군인들의 진지한 대규모 훈련은 저희 가족의 인생을 평범한 것이 아닌 소중한 것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어 주었고, 저 또한 한국에서 잘 만들어진 한국산 무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호정신 또한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군인 정신마저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